기출 문제집 보실까요? 34회 때 나왔던 대표 업무 기출이 있는데 일단 바로 앞 시험에 나온 지문이 그 다음 지문이 나오는 경우는 그래 많지는 않아요. 예, 어떻게 나올 거라는 가이드를 하는 거지 보통은 이제 이렇게 나왔었다라는 정도인데 한번 보시죠. 지금 공인중개사법상 12페이지입니다.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있잖아요. 이건 단어 자체를 묻는 게 아니라 일단 의미도 같이 묻죠. 1번 중개대상물을 거래 당사자 간의 교환의 체크. 교환도 중개대상이냐 이 말입니다. 되죠, 그죠? 그런데 이제 교환도 중개대상인 건 앞에 중개대상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됐죠? 아까 양파 매매할 수는 중개 아니잖아요. 예. 두 번째, 이번에 의뢰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중개를 하는 경우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니까 요소가 하나 빠졌죠. 중개업은 무조건 의뢰, 보수, 중개업 4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2번도 틀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번 지문에 우리가 아까 있지. 중개라고 할 때 요소를 적었는데 중개는 뭐 하는 거다? 알선하는 것이다. 무엇을? 법률 행위를. 교환도 들어가죠. 법률 행위를. 그런데 법률 행위도 뭐에 대한? 중개 대상물에 대한 이게 그 내용 요건이에요. 그러면 그러네. 요 중개는 뭐 하는 거다? 알선하는 거다. 뭐에 대한? 교환 행위를 알선하는 거죠. 교환하는 자체가 중개는 아니니까. 맞죠? 매매 교환 임대차 즉 법률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뭐다? 사실 행위가 중개입니다. 이걸 대상으로 하는 이 자체를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번은 보수를 받고 그러니까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무상이니까 무상 중개업은 없죠. 없고 3번에 개공인 법인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이걸 우리는 개공입니까? 소공입니까? 소공이겠죠. 개공이 아니라. 그 다음에 4번 공인중개사가 기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공인중개사가 줄 것이고 끝으로 가요. 그럼 중개보조원과 일치 불일치. 그죠? 공인중개사니까 소공이 되지 중개보조원이 되지는 않죠. 5번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다. 맞죠? 네. 이 법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니까 그 정도.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2번이 32회 때 지문입니다. 이거 한번 보죠. 자 보면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딱 그러면 뭐 찾아야 돼? 중개행위에 해당 여부는 주관이냐 객관이냐 이거죠. 그러면 어디?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주관적 그랬잖아요. 그러면 OX X입니다. 2번 페이지 16페이지 16페이지. 자, 그래서 이번에 그 중개행위에 해당 여부는 항상 읽을 때 봐봐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끝으로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X죠? 주관 아니고 객관적이고. 두 번째, 임대차 계약을 알선한 기업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후에도 그런데 자, 중개 실무가 있잖아요. 중개 실무는 의뢰 시부터 어디까지? 거래 시까지가 중개 실무입니다. 중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지금 지문에 보니까 거래계약 체결 후죠. 거래계약 체결 후면 원래 중개 실무도 아니다. 아니답니다. 그죠? 아니답니다. 그런데 판례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뒤에 자, 두 번째 줄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 후의 경우도 중개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알겠죠? 범위를 묻는 거고요. 그래서 중개에 해당한다. 범주에 포함된다가 맞습니다. 3번 소공은 컷하시고 끝에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3번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개공은 컷하시고
서명하거나 날인하면 된다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서식 있잖아요. 두 개는 예입니다. 확인 설명서, 거래 계약서는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명 또는입니까? 밋입니까? 밋입니다. 또 서명 및 날인으로 나오는 경우에만 뭐가 따라와요? 소공이 따라옵니다. 여기죠. 책임의 문제니까 한 사람보다는 둘이 책임지는 게 나으니까요. 알겠죠? 자, 그래서 서명 또는입니까? 밋입니까? 밋입니다. 5번. 개공이, 자, 개공이 국장이 정한 거래계약서 표준 서식 나오죠. 개공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그랬는데 표준 서식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랬죠. 근데 국장이 표준 서식을 정할 수 있지만 권장할 수 있다 했죠. 권장할 수 있다는 말은 사용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고 의무가 아니니까 제재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어디 가냐 하면 중개 대상물로 가볼게요. 중개 대상물은 간단합니다. 이거는 시간이 안 걸리니까 5번 19페이지 5번부터 그냥 이게 우리 교재 제가 요약집도 있는 건데 5번 문제부터 해가지고 OX만 대답하세요. 무조건 몇 개? 5가지입니다. 5가지 안에 들어가야 되고 누구 거죠? 개인 소유라 해야 됩니다. 자, 그 두 가지 딱 가지고 보시면 돼요. 기억, 아파트 분양권 OX O, 그 다음에 지붕, 기둥, 주벽으로 이루어진 미등기 상태 건물 O죠. 입주권 X. 입주권도 도정법이라고 특정되면 그때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리얼, 대토권 X. 제가 무슨 건 그래가지고 부동산으로 중개 대상물인 경우는 뭐만 생각하시라고요? 분양권만 생각하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자 6번 갑니다. 대답 OX 하십시오. 미채굴 광물 X. 무형의 재산적 가치 X.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 X. X지. 수목의 집단, 수목 자체가 대상이 되지는 않아요. 명인방법이 하든 임목법상의 등기를 하든 아셨죠? 그 다음에 지목이 양의장인 토지 되죠? 그 다음에 5번을 세자로 뭐라 할까요? 대토권. 대토권 돼? 안 돼? 안 돼요. 자, 7번 갑니다. 공장 재단 O. 그 다음에 비품 X. 무형의 재산적 가치 X. 영업상 노하우 X. 가압류된 토지 O. 미등기 건축물 O죠. 8번 미채굴 광물 X. 온천수 X. 금전 채권 X. 점유 X. 이해됩니까? 그냥 간단하게 OX 대답하시면 돼요. 넘어가요. 9번 최근에는 그죠? 이게 복잡하지 않게 그냥 찾아내는 것만 나온다 그죠? 자, 9번 자, 장차 건축될 아파트 O.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세차장 구조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이해되죠? 그래서 OX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약책 갑니다. 공인중개사 아파트입니다. 공인중개사 아파트는 주어를 잘 구분하셔야 되고요. 주어도 보면 일단 자, 우리가 항상 전제로 하는 게 시험 자격 교육은 누가 수반합니다. 시험 자격 교육은 시도지사 소관 의무입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원칙상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국장이 심의 의결을 거치면 예외적인 시험 실시권을 낼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 둘을 묶어서 뭘 한다? 시험 시행 기관장 그럽니다. 시험 시행 기관장 이렇게. 그러니까 문장상 주어를 보면 대부분 이죠. 시험 시행 기관장이 주어일 거고 지문에 자격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주어는 시도지사.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가 나오는데 정책심의위 위원회에 관한 임명위촉 해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국장이 주어일 거다. 요 둘 빼면 기본적으로 뭐다? 시험 시행기관장이 주어인데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죠. 누구한테 위탁하냐 그러니까 협회하고 공기업 준정부 기관입니다. 공기업 준정부 기관에 대해서 위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문장상 주어는 이 세 개가 나오겠죠. 그리고 시험 시행의 주체는 몇 개입니까? 세 개입니다. 그죠? 원칙, 예외, 위탁 시행까지 몇 개? 세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8,000원의 응시 수수료를 납부하는데 그건
즉 현재 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되어 있으니까 위탁 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가 28,000원입니다. 시도에서 시행하면 시도조례가 정한 수수료고요. 국장이 시행하면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까지 이렇게. 그래서 지금 16페이지에 자격시험에서 원칙, 예외, 위탁 시행까지 개념 아시겠죠? 그겁니다. 그 다음에 본문 들어가셔가지고 1번에는 구분의 동그라미, 1차, 2차는 구분하고 있죠? 그리고 2번,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도 있죠. 이때 2차 시험도 1차 시험 방법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1차는 선택형, 2차는 논문형입니다. 그래서 선택형인 이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 1차 시험에 불합격되면요 2차는요 불합격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입니다. 원래 1차 떨어진 사람은 2차 칠 수가 없어요. 칠 기회를 주지만. 그래서 불합격이 아니라 무효다. 그 다음에 오른쪽 6번 가십시오. 1차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다음 회입니까? 다음 연도입니까? 다음 회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작년에 34회 시험에 합격하신 분은 1차 시험을 35회 시험에서 면제받는 거지 2024년 시행되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죠? 다음 회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 공고는 매년 1회 이상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그런데 밑에 의결에 동그라미 하시고 당해 연도 시험을 안 칠 수도 있죠. 네, 이렇게. 공고는 예정 공고와 확정 공고가 있는데 예정 공고는 언제까지? 2월 말까지입니다. 원래 2월 28일까지였다가 가만히 보니까 29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꿨어요. 매년 2월 말일까지로. 그러니까 조문 만들 때 별 생각 안 나는 거야. 그죠? 한만 생각하면 29일도 있는데 될 거 아니에요. 그럼 28일까지가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매년 2월 말일까지 바뀌었고, 그다음 확정 공고도 우리는 원래 60일이었고요. 공무원은 30일이거든요. 다 통합시켜가지고 며칠? 90일로 바꿨습니다. 90일 전까지. 그 다음에 응시 원서 보입니까? 각종 서식은 뭐로 정한다? 국토부령이죠. 그래서 응시 원서를 제출한다 그럴 때 어디에서 정하는 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리고 2번 응시 의사를 철회하잖아요. 그럼 철회하면 다시 말해서 시험장에 안 가면 돌려줍니까? 아닙니다. 시험을 응시하지 않겠다라는 응시 의사를 철회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전부 또는 뭐가지? 일부를 돌려주는데 그 응시 수수료 반환 기준에 동그라미 하시고 앞에 뭐죠? 국토교통부령입니다. 원래는 기준 그러면 대통령령 그랬잖아요. 이건 예외로. 그리고 1번, 2번, 3번을 묶으시면 뭐죠?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응시 수수료를 돌려주는데 기간으로 정리해보면 접수기간 내에 철회하면 전부를 돌려주죠. 접수기간 마감 다음 날부터 며칠까지? 7일까지는 60%, 8일째부터 시험치기 며칠? 10일 전까지 철회하면 얼마? 50%. 이 60, 52, 50, 40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됐죠? 이 정도. 일부라고 하는 건 60%, 50%까지. 자, 그 정도만 하시고 넘어가십시오. 별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응시 수수료에서 반환 기준은 뭐죠? 국토부령이잖아요. 그러면 그 구체적인 반환의 절차라든지 방법은 어디 있어요? 방법은 시험 시행 공고입니다. 아셨죠? 시험 시행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지금 있죠? 그러니까 응시 수수료의 반환 기준과 그 절차는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X. X입니다. 기준은 국토부령, 절차와 방법은 시험 시행 공고를 통해서 구체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출제와 관련된 부분은 출제위원이잖아요. 자, 뭐요? 그러면 여기서 출제위원회 임명과 위촉은 누가 할까요? 그렇죠. 시험 시행 기관장입니다. 얘는 정책 심의입니다. 네. 그런 하는 일이 뭐냐? 출제, 선정, 검토, 채점이고 이 사람이 문제 내겠죠. 그러면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되면 명단을 통보합니다. 자, 동그라미 3번의 두 번째 줄 어디에다가 통보한다? 다른 시험 시행 기관장 및 소속 기관장 보고 계세요? 18페이지에 출제 채점에 그 동그라미 3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4번에 몇 년간 5년에 동그라미 하시고 5년간 위촉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시험의 합격자 결정입니다. 시험을 쳤죠. 그러면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는데 예외는 2차입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에서 그러면 안 돼요. 어디서? 2차 시험에서 예외가 있습니다. 1차 시험은요. 예외 없어요. 1차 시험에서 60점 미만인 자가 합격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2차는 남고 1차는 모자라고 그러면 공부를 잘못한 거죠. 그죠? 아니 실제로 종종 봅니다. 1차는 한 문제 모자라고 2차는 많이 남아요. 그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진짜로 그건 안 되겠죠. 속에 얘기를 다 하면 안 되잖아. 그죠? 공부를 그것도 거꾸로. 그러니까 배가 1차는 이거 아셨죠? 중심추거든요. 1차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언제? 6월 말까지 그죠? 6월 말까지 반타작 돼야 됩니다. 반타작이 안 되면 상담하세요, 원장님한테. 더 이래야 되겠나? 근데 시험은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안 해도 시험은 공부를 안 해도 그런 게 있고요. 운칠기삼이거든요. 운칠기삼. 예. 시험은 그래서 제가 그러죠. 수험생은 뭐 두 가지 잘해야 되죠. 뭐 잘 자고 심보를 잤어야 됩니다. 딱 두 가지. 진짜라니까요. 여기 학원 와가지고 저 인간 지금 뭐 자기는 다운 뭐 하겠노? 기합하겠나? 이런 소리 들어가지고 일을 하겠어요? 안 하는 게 여러 사람 편해 그냥. 그죠? 본인도 마찬가지고. 저는 안 그래. 제가 본다고 본인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사람이 유해됩니다. 저는 어쨌든 커피도 마찬가지고 와서 어쨌든 그런 저 사람 일 잘하겠다 이런 소리 들어야지 뭐 그죠? 그리고 공부하러 왔으면 좀 제발 좀 공부만 해요. 쓸데없이 신경 쓰지 말고 남이 뭘 입고 오는지 남이 무슨 향수를 뿌렸는지 저 맨날 그래 있었어요. 이거 두 가지 기억이 있었는데 제가 한 말씀 전에 모르겠는데 그분은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옷이 정장밖에 없어. 평상시 입는 옷이 또 본인은 그게 편해. 근데 공부를 하러 오는데 항상 정장차를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입을 타. 공부하러 오면서 추리닝 오고 추리닝 입고 오는 본인보다 낫지. 아침에 그저 시간에 준비를 해가지고 머리를 정돈을 하고 뭐 화장을 하고 이렇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그렇게 오는 건 대단한 거지. 그 또 있었어. 그 전날 있잖아요.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옷이 교복인 분도 있잖아요. 전날 입었는데 그 다음날도 같은 옷을 입고 온 거야. 어제도 저 옷 입고 왔는데 오늘도 또 입고 왔어. 그게 어떻단 말이고. 도대체 뭐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야 도대체. 그죠? 아니 그래 하물며 전날 옷 같은 옷을 입고 집에 안 갔어. 안 간들. 네가 무슨 상관이 있나 이기지. 그 사람 사야지. 그 사람 생활 문제지. 그걸 뭐 니나 잘하세요. 옛날 검사식 했잖아요. 검사식 맨날 하는 얘기가 니나 잘하세요 그러잖아. 니나 본인이나 공부 잘하면 돼요. 또 제가 가는 학원에 그걸 공부를 그런 분이 좀 하시는가 봐. 근데 동네 공부하는 간섭을 해요. 공부 잘했으면 여기 안 왔겠지. 지금 학교가 일하고 있겠지. 니나 잘하세요 좀. 아셨죠? 물론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에 노하우가 있고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서로 이제 얘기하다 보면 물으면 가르쳐 줄 수 있지. 이런 거 어떻게 좋겠냐면 요렇게 하니까 좀 더 잘 쉬게 되더라. 그러면 괜찮아. 넌 공부하는 걸 잡고 있잖아.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잘하면 본인은 작년에 됐겠지. 좀 아셨죠?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 말을 하길래 서울에도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앞에 앉아 계시는데 그냥 노하우가 많아. 그리고 시간이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들은 자료를 뽑아가 정리해가지고 있잖아요. 다 나눠줘요. 사회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학교에서냐? 떨어졌어요. 아니 그래 공부를 하는 중에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수강생이. 진짜 다른 분은 안 되지만 저분은 진짜 합격하겠죠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왜냐면 얼마나 이 시험은 절대평가는 정확하게 아느냐의 문제지 두루뭉술하게 많이 아는지를 논하지는 않아요. 자 어디에 대해서 논하시오 쓰시오 이러지는 않아요. 답을 찾아내야지. 그래 제가 한번 무슨 말 하는데
뭐 막 말씀하시길래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중에 아니 두루뭉술하게 알 것 같으면 다 얘기하지.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제가 다르면 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저분은 진짜 불안해요. 내가 그랬어요. 그래 떨어졌어요. 아니 온 자료 정리해가지고 온 동네방네 뭐 자료 다 끌어와가지고 그 주면 뭐 하냐고. 물론 받는 사람이 고맙긴 하겠지. 근데 또 공부하다 보면 온 인터넷상의 자료를 또 모으는 분이 있어요. 취미가 자료 컬렉트야. 아 그거 뭐 하냐고. 저는 이제 개인 생활할 때 문제지 한 거, 기본서 한 건 이 정도면 좋게요. 온천 자료가. 이게 상대평가면 또 이야기 이리 못해. 절대평가는 뭐라고? 포기가 미덕이에요. 안 되는 건 일부 포기하고 24개 맞추면 돼. 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피곤합니다. 본인이 피곤해. 그죠? 잠을 6시간 자는 거하고 7시간 자는 거 같아요? 아니래요. 보니까 과학자들이. 6시간 자면 1시간 자면 괜찮다 그러는데 1시간 덜 잔 거 있잖아요. 이게 누적된대요. 그리고 계속 어느 정도 몸이 피곤해. 몸이 피곤하면서 원래 피곤해. 아니에요. 안 자서 그렇대요. 노화가 급격히 옵니다. 그래서 자야 돼. 그러니까 잘 자야 돼요. 몇 시간? 그래서 이제 고민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7시간을 잘까? 7시간 잘 수가 없어. 집에 가면 12시인데? 근데 집에 계시기 때문에 그만 자세요. 10시 되면.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10시 이후에 드라마를 못 본다는 분을 이해를 못 했거든요. 지금은 이해가 되기도 해요. 10시에 자니까 10시 이후에 드라마를 뭘 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심야 드라마를. 그러니까 당분간 안 봐도 되고 좀 자세요. 푹 자고 그러면 다음 아침에 머리가 맑습니다. 그러니까 입자는 예외가 있어 없어? 무조건 돼야 돼. 아셨죠? 2차 시험은 자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잖아요. 거치면 두 가지 예외가 있어요. 선발 예정 인원을 이번 시험에는 얼마를 뽑겠다고 선발 예정 인원을 사전에 공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전에 공고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응시생이 얼마니까 응시생에 비례해 가지고 최소 이 정도 인원은 합격시켜야지 최소 인원이나 비율을 사전에 공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는 바로 몇 점? 40점 이상, 즉 고득점 1등부터 해가지고 몇 등까지 선발 예정 인원까지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거 커트라인이 90점에 끊길 수도 있어요. 이거 일종의 상대평가요. 제한된 상대평가요. 그런데 최소 인원이나 비율을 사전에 공고하면 이건 예외적인 거예요. 일단 정상적으로 뽑아요. 그런데 가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인 자를 딱 뽑으니까 20%를 뽑기로 했는데 24%예요. 그럼 어떻게 돼? 그냥 끝이에요. 그걸로. 그런데 뽑아보니까 최소 인원이나 비율에 뭐 한다고? 미달하는 거죠. 미달하는 경우는 다시 몇 점? 40점 이상이자 중에서 그 인원이나 비율을 충족할 때까지 내려와요. 이 경우에는 커트라인이 딱 얼마? 60점 미만이겠죠. 무조건 끊어진 게. 정상적으로는 안 뽑혔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요건 줄인다는 의미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뽑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최소한. 그래서 최소가 나왔는데 뒤에 40이 나왔다는 말은 그 가운데 뭐가 있다고? 미달한 경우에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최소 미달 40 하셨죠? 거기 있죠? 그거만 체크하면 돼요. 그래서 최소 미달 40 보입니까? 동그라미 5번에 오른쪽 페이지. 딱 정리해놨죠? 그것만. 예, 그것만. 그래서 급하실 때는 뭐만 보면 돼? 최소 미달 40만 보면 돼요. 제4조3 큰이가 다 들켰어요. 그럼 어떻게 돼? 봐주세요. 그래야지 뭐. 예? 부정행위로 걸렸어요. 그러면 자 그것도 마지막 줄만 보면 돼요. 부정행위자는 당일 시험 시행일부터입니까? 처분 있은 날부터입니까? 처분일부터입니다. 당일 시험을 무효로 하고요. 아셨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위원들이 평가를 해요. 이게 정말 큰일한 건지 아니면 실수한 건지 봐줄만 한 건지 등등. 그래가지고 무효 처분하게 됩니다. 그러면 처분날부터 몇 년? 5년 동그라미. 5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OX. 부정행위로 적발된 자는 처분일부터 5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OX? X입니다. 중개 보조원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뭘 못해? 시험을 못 쳐요. 시험만. 아셨죠? 시험만. 그래서 항상 그 만이라는 조사를 넣게 되면
만에다가 저죠? 딱 체크하세요. 뭐뭐만 못해. 됐죠? 뭐뭐만 못하니까 다른 건 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자격증 교부가 나옵니다. 자격증 교부. 그러면 자 여기 주어가 3개 있는데 시험에 합격자 결정 공고는 누가 하겠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공고를 누가 할까요? 시도지사 국장 시험시행기관장. 시험시행기관장이 합니다. 그죠? 그러면 시험 합격자에 대해서 자격증 교부는 누가 할까요? 시도지사가 몇 월? 1월 이내에 교부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해야 한다까지 하죠. 해야 한다. 세 군데 체크하시겠습니까? 예, 다 바꿔서 출제됐던 파트거든요. 시도지사를 국장으로 그리고 1개월 이내를 30일 이내로 2월 이내로 그리고 교부할 수 있다가 아니고 아셔도 해야 한다. 이렇게 딱 세 가지 파트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자 시험 자격 교육은 시도지사 소관 업무다 그랬죠. 그런데 시도지사의 종류가 몇 개냐면 2개가 있어요.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울산에서 시험 쳐가지고 울산에서 업을 하겠죠. 그러면 자격증 현 주소지입니다. 시험 당시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 누구?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니까 울산광역시장이죠. 그런데 자 사무소를 울주가 경남이에요. 언양도 울산이야. 그러면 여기 양산 있죠. 양산에다가 사무소를 열었어요. 양산에다가 사무소를 열면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 누구야? 경상남 도지사죠. 시도니까, 네, 광역이니까. 그러면 자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 해가지고 요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뭐 하느냐? 자격 취소 처분합니다. 누구?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그러면 소공에 대해서는 뭐라 할까요? 자격 정지 처분을 하겠죠. 그리고 자격 취소 처분에 따른 자격증 반납을 하는데 누구한테 할까요?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에게 합니다. 그다음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됐을 때 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누구에게?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에게. 그러니까 가만히 보시면 공통점이 있죠. 다 자시입니다. 성이 똑같죠? 그런데 자격 취소 처분하기 전에 뭘 하냐? 청문을 거치거든요. 청문해야 되고 청문을 실시해야 되고 자격 정지 처분 전에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줍니다.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2가지를 전문상에 뭐라 되어 있냐면 처분을 위해 필요한 절차거든요.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이 필요한 절차, 청문, 의견 제출의 기회 부여는 처분 이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냐? 사전 절차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공통점이 있죠. 성이 똑같죠. 시험에는 여기 나옵니다.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누가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이행하고 그 결과를 누구한테?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해주면 자격 취소를 누가 한다고?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자격 정지도 누가?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같은 자시고 사시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넘겨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 3번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결격 사유인데 자격 취소되고 3년간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자격 취소 후 3년간은 뭘 못한다?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시험 쳐요? 못 쳐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됐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아까 부정행위자 있죠? 부정행위자는 뭐만 못해? 시험만 못 쳐요. 차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격은 대인적 처분이고 일신 전속성을 갖기 때문에 양도되어 안 됩니다. 그리고 양도되어 한 자는 1번 자격 취소와 1대1이겠죠. 1대1이 뭔지죠? 있죠? 1대1. 그런데 자격증에 양수받은 자, 대여받은 자, 그 대여 등 알선하는 자도 모두 몇 대 몇? 1대1입니다. 1대1.
그리고 밑에 박스 양도대여라고 하는 것은 일단 취소와 1대1인데 양도대여, 자격증 대여는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거죠. 빌려주는 건데 실제로 자격증 대여인지 아닌지는 실질일까요? 형식일까요? 실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실제로 동업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중개사무소에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그 A라는 사람이 그 경력이 많아요. 경력이 많고 이 사람이 중개사무소를 아셨죠? 자기 거예요. 사무소를 중개사무소를 설치를 했어요. 하고는 그러죠. 가족 있잖아요. 소장님 모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소장으로 채용을 하고 그냥 안 나와도 되니까 필요한 때만 오세요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전에는 한 50만 원이 줬어요. 자격증 이제 빌리는 값이지 50만 원 주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자꾸 걸려요. 누가 찌를까요? 항상 적은 가까이에 있거나 적은 내부에 있지. 제일 큰 적은 내부의 적이죠. 출탁동시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출탁동시라고 이게 항상 그 부창부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가 합격하는 것도 공부를 하는 그 본인이 열심히 해야 되지만 부모도 동시에 도와줘야 되죠. 이런 것처럼 어쨌든 이 A가 이제 가비라는 자를 이제 소장으로 걸었단 말이에요. 자격증을 걸었어. 자격증을 걸었는데 이 사람은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서 소장님 오후 3시에 계약서 쓰니까 그때 나오셔야 돼요. 이렇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찔러요. 그래서 자꾸 날라가.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는 사무소에 출근하는 조건은 또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기본 50만 줘요. 그리고 만일에 중개업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면 거기에 대한 수당을 9대1 주고 1만 사무소에 넣으라 하든지 이렇게 걸어요. 그래가지고 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A가 있고 갑이라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이제 계약이 되면 A가 갑이 있잖아요. 컴퓨터로 계약서 출력해가지고 설명서 출력하고 공제증서까지 해가지고 탁 이제 앉혀놓고 도장 쿡쿡 찍어가지고 교부를 해줘요 당사자한테. 근데 마지막에 실제로 어떻게 갑이 다 했죠. 도장 찍고. 근데 계약을 하기까지 전에 확인 설명, 현장 안내, 물건 분석 이거 누가 다 했어? A가 다 했어. A가 저수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계약 형식은 갑이 계약을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서류상 남아있는 건. 그런데 실제로 누가 했다고요? A가 한 거죠. 그러니까 대여라고 하는 것은 형식을 갖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업무를 누가 수행했느냐로 판단한다. 실질이다, 형식이다? 네, 그것만 알면 돼. 실질이다. 그 다음에 유사명칭이니까 유 동그라미 해볼까요? 입에 붙여야 돼요. 무슨 표? 유비표. 유비표라고 기억하세요. 유사명칭 비밀준수 표시항고는 행정처분 없이 그냥 1대1입니다. 아까 김양이냐 이양이가 그랬었죠. 이양이요가 뭐냐면 절치와 1대려. 그리고 유비표가 뭐라고? 형벌 사유로만 몇 대 몇? 1대려. 1대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 여쭤봐요. 무슨 표? 그러면 유비표. 유사명칭 비밀준수 표시항고. 이해 들어오죠? 자, 그 다음에 정치핵심의위 갑니다. 정치핵심의위는 자, 거기 보시는 것처럼 심의를 위해 어디 있어요? 국토부에 자, 둘 수 있다 체크하세요. 임의기관입니다. 없어도 됩니다. 됐죠? 그런데 정책심의위원회에 물으면 자, 정리해 볼게요. 정책심의위는 국토부에 둘 수 있다라고 했고 정책심의위원회 자, 소관 업무가 뭔지를 물어요. 소관 업무는 심의사항이 4개, 의결사항이 5개가 있고요. 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끝났으니까 어디 있을까요? 무슨 사항? 무슨 기준으로 끝나면? 대통령령에 있어요. 대통령령에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성을 보면 위원장하고 위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가 없어요? 부위원장이 없어요. 그러면 위원장이 없으면 누가 일을 대신할까요? 위원이 하겠죠. 누군가 위원이 하겠지. 그리고 운영에 관한 내용은 개의 정족수, 회의를 개최하는 거, 그 다음에 의결 정족수 정도만 구분하고 기억하고 계시면 돼. 자, 요 기본 틀이 어디 있다고? 대통령령에 있어요. 그리고 위원회의 운영을 보면 자, 위원하고 안건의 당사자 이건
뭐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자문을 해줬거나 감정한 경우도 이 안건과 관련된 자가 돼요. 그러면 이 심의에서 배제를 시킵니다. 뭐다? 제척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안건의 당사자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할 수 없으면 뭐 할 수 있냐면 기피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 기피 신청을 수용할지 말지를 정책심의위 의결로 정하거든요. 그리고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위원 본인 스스로 뭘 하느냐? 스스로 회피를 해야 돼요. 그래서 회피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촉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용어도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제척 사유, 그다음에 기피와 회피인데 기피가 회피하고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해촉과 연관지으면 돼요. 안 하면 뭐 한다고? 안 하면 국장이 해촉할 수 있어. 그러면 기피겠어요? 회피겠어요? 초성이 똑같아요. 아셨죠? 해촉할 수 있다. 뭐 안 하면? 회피 안 하면. 이렇게 초성과 연결시키면 찾아져요. 자, 봐요. 그러면 대통령령에는 위원장, 위원, 운영에 관한 내용들이 다 정해져 있죠. 그러면 간사라는 말이 있어 없어요? 없죠. 간사 지명. 자, 그러면 이렇게 돼요. 정책심의위원회가 이렇게 기본 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면 여기 없는 것들은 내부 문제예요. 내부 문제니까 누가 정한다? 위원장이 정해요. 간사 지명을 누가 하겠어요? 위원장이에요.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운영에 관한 내용 딱 정해놨잖아요.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내용, 그게 뭐냐면 운영세칙이에요. 운영세칙도 내부 문제니까 누가 정해? 위원장이 정해요. 이해됩니까? 기본 틀은 뭐 대통령령, 세부적인 건 네, 그렇지. 이렇게. 그러면 다 정리할 수 있어요. 가요. 정책심의위원회 그 심의사항이 4개가 있는데 오른쪽 편에 보면 정리해놨어요. 자격 취득하고 중개업을 하고 보수를 받고 책임을 진다. 이게 핵심 되는 단어예요. 자격 취득, 중개업 육성, 보수 변경, 손해배상 책임 보장까지 됐죠? 그런데 이 4가지의 심의사항 가운데 심의위가 정하게 되면 시도지사가 따라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시험 자격 교육은 누구 수관 업무다? 예, 여기에 연결하면 돼요. 그래서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 국장이 그러니까 따라야 된다.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동그라미 3번 있죠 밑에. 그 다음에 의결사항이 시국 기운합해가지고 총 5개가 있는데 아까 국장이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당연도 시험을 시행 안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국장이 예외일 때도 의결을 거쳐라 돼 있었고 기피 신청의 수용 여부도 의결을 거치고 운영세칙은 심의위 의결을 거쳐서 누가 정한다? 위원장이 정합니다. 그리고 합격자 결정 예외 있었죠. 아까 뭐 최소 미달 40 있었잖아요. 그게 뭘 거쳐야 돼? 정책심의위 의결을 거쳐서 2차 시험에 예외를 둡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딱 보니까 7명 이상 11명 이내 위원이고 위원장은 누가 된다? 국토부 1차관, 위원은 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임기 몇 년이죠? 2년 동그라미. 제척 기피 회피가 나오는데 자 심의위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일 때 자 안건의 당사자 밑에다가 배우자, 자문, 감정 해가지고 3개만 적어볼까요? 배우자의 문제, 그 다음에 자문을 했거나 감정한 경우라면 위원이 심의에서 배제시킵니다. 제척된다. 아셨죠? 그리고 안건의 당사자는 뭐 할 수 있다고?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의결로 결정합니다. 수용 여부를. 세 번째, 위원 본인이 제척 사유가 되면 뭐 하라고? 회피, 동그라미 회피해야 되고 회피 안 하면 국장이 회촉할 수 있다까지 연결 지어지죠? 이렇게 정 안 되면 이거 그림처럼 눈에 딱 익혀두시면 돼요. 위원 이퀄 이렇게 빛이 어디로 가는지. 그 다음에 넘겨봅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위원이 하는 게 맞죠, 그죠? 부위원장이 없으니까. 그런데 위원 중에 누가 합니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입니다. 이제 어떤 위원인지 특정한다는 거죠. 보고. 그 다음에 운영은 자 개의 증족수는 뭐의 가반수? 제적위원회의 가반수예요. 그러면 의결 증족수는요? 출석위원회의 가반수. 이게 뒤집어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심의위원회는 출석위원 아니고 제적위원 가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 다음에 회계처는 보통은 며칠? 7일 동그라미. 긴급하면 전날까지. 네, 간사는 따로 대통령으로 정한 게 아니죠. 그죠? 간사 지명 누가 한다? 위원장이. 그 다음에 수당과 예비는 지급할 수 있고, 자, 제1조 8 운영 세칙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 필요한 사항은 뭘 거쳐서? 심의위 의결을 거쳐서 누가 정한다?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 기출문제지 보십시오. 몇 문제 없으니까 다 보고 정리하죠. 풀리나 안 풀리나 문제지. 그죠? 자, 가요. 23페이지에 대표 기출해가 33회 때입니다. 그죠? 자, 틀린 것은 1번. 시도지사는 컷. 잘랐습니까? 끝으로 와요.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 자격증 나왔네. 그럼 주어는 맞죠? 교부해야 된다. 2월, 1월. 틀렸습니다. 재수. 답이 1번입니다. 그러면 딴 거 안 봐도 되죠?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문제 풀 때 요령이 있어요. 문호를 한번 딱 보면 그 핵심되는 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셔도 이 핵심되는 단어가 있잖아요. 문제에. 그 단어와 그 파트에 어떤 숫자들이 나오는지를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는 대표적으로 숫자가 5거든요. 농지법은 3이거든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3이 나왔어. 그럼 일단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딱 보면 3이 없어요. 그럼 뭐야? 그게 답이지 뭐. 근데 다행히도 틀린 것을 물었으면 재수지. 다른 걸 읽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이론은 해석의 여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숫자는 이면 이고 아니면 아닌 거니까.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격증이라고 했는데 2개월 이내에 그럼 이거 없잖아. 그럼 끝이지 뭐. 나머지를 읽고 있으면 낭비죠. 자, 2번 가요. 자격증 재교부입니다. 재교부니까 자격증 재교부잖아요. 핵심이 누구한테 신청해야 돼? 자격증 교부한 밑줄 딱 꺼지고. 3번 가요. 자격증의 재교부잖아요. 자격증의 재교부다 그러니까 자, 지방자치단체 조례 맞죠? 왜냐하면 이때는 시도조례입니다. 시도조례. 그 다음에 4번. 공인중개사는 유무상 불문하고 양도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커다시고 공인중개사 명칭이니까 유사명칭이죠. 유니까 유비표 몇 대면 1대1입니다. 자, 넘어가시고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자격 시험에다가 줄 딱 것이고 옳은 것은 그랬거든요. 옳은 것은 자, 1번입니다. 국장이 커다시고요. 국장이 커댔죠. 밑에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아니죠. 국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시국 기운합의 두 번째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외적인 시험 실시권자가 되려면 뭘 거쳐야 돼? 심의위 의결을 거쳐야 되죠. 자, 2번. 자격증 재교부 줄을 것이고 그러면 재교부 신청서를 누구에게 제출할까요? 국장입니까? 시도지사입니까? 시도지사 중에 누구?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 그죠? 그 다음에 3번. 국장은 커다십시오. 끝에 자격증 교부해야 된다. 자격증이란 단어가 나왔네요. 그 주어는 뭐라 해야 돼? 시도지사여야 됩니다. 틀린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4번. 시험 시행기관장은 커다시고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맞죠? 언제부터? 처분 있은 날부터입니다. 이거 아까 기억했죠? 그죠? 한 줄로 쭉. 네. 그래서 시험 시행일부터냐 하고 5년을 3년으로 바꾼다든지 그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5번. 시험 시행기관장은 커다시고 자 뒤에 계략적 사항 그랬죠? 그러면 12월 31일까지입니까? 매년 2월 말일까지입니까? 매년 2월 말일까지입니다. 생각보다 문제가 쉽지 않습니까? 안 쉽다, 아이고 쉽다고 봐야 되는데. 자, 넘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자 3번 정책심의위 설명입니다. 자, 가죠. 위원회는 자 중개보수 변경에 줄을 것이고 심의상 안에 보수 변경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죠? 맞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 동그라미 치고 7명 이상 11명까지 줄 거고 맞죠? 이건 위원장은 국장입니까? 국토부 1차관입니까? 국토부 1차관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리얼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자 누가 대행할까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죠. 그래서 잘못된 지문 그래서 옳은 거 그래가지고 답 찾아지죠.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나오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답이 안 풀려요? 풀리죠? 안 풀려? 아니요, 선생님 말고 본인 보고 있는데 제 눈이 좀 작긴 해. 작긴 해도 본인을 보는 줄 알 건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 등록, 결격 사유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따라오시겠죠? 뭐 혹시 못 따라오시면 저를 유심히 보십시오. 그러면 눈이 작지만 또 보기도 잘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늦추면 되니까. 자,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